인천의 고속버스 터미널. 바쁘게 움직이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 사이에 한 중국인 가족이 서 있네요. 아버지와 두 딸은 큰 가방을 메고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며 놀라고 있는데요. 버스 주변에는 택배 상자들이 놓여져 있고 중국인 아버지는 택배 기사님께 뭐라고 말을 건넵니다. 기사님과 대화를 마친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딸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습니다. 이윽고 이들을 한국에 초대한 다른 중국인 가족이 도착하고 그 가족은 버스 주변에 있는 상자 중 두 개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고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한국에 사는 중국인 가족이 다른 이 가족을 초대한 이후 택배 기사님께 놀라서 말을 걸었던 아버지는 몇 주 뒤에 아내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장면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며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본 사연은 감사TV에 제보해준 중국인 왕앤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스촨성에 살고 있는 왕앤라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중국 사람에 불과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불리는 이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까지 가족 전체가 중국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새로 지은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는 게 더욱 정겹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가족 전체가 한국 이민권자인 아주 특별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굉장한 후진국인데다가 중국을 항상 따라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하고 다녔을 정도로 한국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가족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정말 미안하게도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중국 사람들 중 직접 한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인타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오래전에 부끄러움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빌어 한국인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중국에서는 유튜브나 언론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철저히 언론 통제를 당하셔서 우리 가족은 모두 이 세상에서 중국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중국에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중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셨는데요. 자신이 중국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나 평화로운 나라는 전 세계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들을 저에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학교를 입학할 당시에도 아버지는 그 학교에 중국 국적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셨을 정도로 중국 외의 해외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와 동생에게 중국의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공무원의 장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중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와 동생에게도 중국의 공무원이 되라는 식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이 들곤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공무원 센터에 갈 때마다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요.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공무원인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쌀쌀맞게 구시고는 대응은 느리게 하셨습니다. 길거리에 신호등이 꺼지거나 공공시설이 파손되었다는 접수를 받아도 이러한 것들을 빨리 고쳐주면 상인들이 더욱 많은 민원을 넣는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아예 행정 업무를 뒤로 미루기까지 하시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모습을 봤던 저와 동생은 행정 처리가 접수될 때 바로 고쳐주면 서로가 좋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느려야 정상이라는 말을 하시며 저와 동생에게도 빨리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느리게 살아가라는 충고까지 하시기에 이르렀죠. 이런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네 가게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시절,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 카페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간 친구들조차도 그러한 상황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분위기와 문화 자체가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게에 들어간 지 무려 30분이나 지나서야 종업원이 왔고 불친절하게 대했지만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중국이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의 나이가 되었던 어느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월급을 알게 된 것인데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중국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이 고작 200만 원 정도였죠. 이런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아버지께 이것을 물어보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엄청난 호통을 듣고 말았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월급 자체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과 함께 다른 국가 사람들은 집값을 지불하지 못해 길에서 생활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생활하고 있다며 그것에 비교해 주택의 자유를 누리는 중국은 엄청난 선진국이기에 가능하다는 말까지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외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런 의문을 가진 채 평범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옆집에 한국에서 7년 넘게 살았던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성격이 좋았던 옆집 아주머니는 이사 와서 바로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니 한국식 전통떡이라며 하트로 만들어진 떡을 전해주며 한국에서는 이사를 오면 옆집에 떡을 돌린다면서 잘 지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자매와 비슷한 또래여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아주머니를 통해 저와 동생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웃 가족분들은 한국에서의 삶은 자신들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선 진국으로서의 기억이었다는 말과 함께 중국에 잠시 온 것도 한국의 시민권과 정식 확정 이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라며 자신들은 다시 곧 한국으로 가서 이제는 아예 거기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중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은 한국의 야외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장실이 한국에는 야외에도 많이 있는데 공공 화장실인지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하다며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 한국을 경험했다는 가족분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실들 투성이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동생은 중국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던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속고만 산 게 아닐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저녁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옆집에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 온 가족분들이 이사를 오셨는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보나마나 아시아에서 제일 후진국인 한국에서 왔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왜 만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뭐 하러 듣냐면서 공부나 하라는 핀잔만 주시더군요. 그렇지만 옆집 가족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갈망은 커져만 갔고 저와 동생은 동생이 20살이 되는 즉시 곧바로 단둘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계획까지 세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옆집 가족분들의 식사 초대로 그 집에서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와 동생 때문에 옆집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맞냐며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 가족분들은 선진국은 나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시민의식과 나라의 발전 속도로 평가된다며 한국이 그러한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 또한 한국으로의 확정 이민을 위해 잠깐 중국에 온 것이라며 이제 몇 달 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가족을 꼭 초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셨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꽂히시고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며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옆집 가족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면 정식으로 집들이에 초대하겠다며 저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가셨고 저와 동생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가족들의 집들이 초대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족분들이 중국을 떠나고 약 한 달 뒤 곧바로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예상한 대로 한국으로 넘어간 중국 가족분들이셨고 이제 이민을 확정지었다며 자신들의 집 주소를 알려줄 테니 기회가 되면 한국 집들이를 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동생은 아버지에게 모든 비용은 오히려 부담할 테니 제발 한국을 경험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아버지께서도 한국에 대한 궁금함 때문인지 결국 어머니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씌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오시면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 중국 정부에서는 모든 가족이 해외로는 나갈 수 없다며 어머니를 중국에 붙잡아 두셨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인생 처음으로 여권을 이용해 한국공항에 도착한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눈앞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지만
저희는 한국으로 먼저 넘어갔었던 중국 가족분들이 사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곳인데 서울에 가려면 인천공항에 내려야 하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사실 서울을 무척 가보고 싶었지만 저희를 초대해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인천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인천터미널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에 내린 후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그때부터 거의 눈이 빠져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입도 거의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너무 웃기기도 했지만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미래도시가 이런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터미널 가는 버스를 타고 드디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인천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집들이 초대를 해주셨던 가족분들이 약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시간이 남아 터미널 주변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굉장히 이상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희 가족 앞에는 정말 사람 키보다 높을 정도의 택배 상자와 짐, 가방, 그리고 각종 음식이 담겨 있는 듯한 스티로폼 상자들이 수십 수백 개가 모여 있었고 그 앞에는 수십 대의 고속버스들이 승객들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들은 주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곧바로 그 상품들을 누가 훔쳐갈까 싶은 마음에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짐 앞에 도착하는 순간 한 한국인 아저씨가 오시더니 이름 말하고 잘 찾아서 가세요라며 저를 슬쩍 보시고는 옆에서 짐을 마저 정리하기 바쁘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 장소는 버스를 이용해 택배를 옮기는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러한 택배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다급하게 뛰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아버지가 기사님께 한 번 더 물어보더군요. 이거 주인이 없는 거냐고 말이죠.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택배기사님 말고 옆에 있던 한국인 승객에게 굳이 휴대폰 번역까지 동원해 이것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는지 질문을 했지만 한국인 아저씨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택배 시스템이 고속버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거기 있던 그 어떤 승객들도 그 짐을 전혀 노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와 아버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약 20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짐들을 훔쳐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모여있던 짐들은 하나둘씩 고속버스 짐칸으로 이동해 주인을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집 앞에도 이런 식으로 택배를 놓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으면 택배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도둑들의 타겟이 될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옆집 가족이 한국에 대해 왜 그렇게 칭찬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겪게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과 고속버스 택배 시스템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뒤 저희를 초대해 주신 가족들이 도착했고 저희 눈앞에 있던 택배 상자 중 1개를 집어들고 이제 집들이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은 한국의 시스템에서 너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다녀간 지 한 달이 지나기 전 아버지는 아내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어머니와 함께 휴가를 쓰시고 다시 한국에 가자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집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의 여행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저희 자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과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지는 한국 이민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모으셨고 지금 저희는 한국으로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귀화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네요. 그래도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가족이 이웃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 채널의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